이스라엘이 본토 공격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이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해 양측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대규모 학교 총기 난사를 계획한 10대 아시안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편의점을 돌며 즉석 복권을 강탈해온 2인조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복권의 당첨금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2.6%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평균 $45가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당 $20까지 오른 최저임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새벽 이스라엘이 타격한 이란의 이스파한은 다수의 군사기지와 시설이 배치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이란 나탄즈 핵시설 보호체계 일부인 방공 레이더 기지를 겨눠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시설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상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It does seem that Israel took a limited strik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did strike inside of Iran for the purpose of demonstrating that they can do it and that Iran should not make a repeat of this weekend's activities. 반면 이란은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소형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صدایی که امروز صبح در اصفهان شنیده شد انفجار نبود. شلیک سامانه‌های قدرتمند پدافند هوایی به شیء مشکوکی بود که 이제 공은 다시 이란으로 넘어간 상황. 서방과 중동 주요 국가들은 확전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 이스라엘의 재보복까지 이어졌지만 이란이 이번 공격을 평가절하하면서 양측의 직접 공방이 일단락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없을 거라는 전망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박일중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 전 사전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오전 회의 때 해당 정보를 다른 장관들에게 공유했다는 전언이 있을 뿐 미국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But our focus has been on, of course, making sure that Israel can effectively defend itself, but also de-escalating tensions, avoiding conflict, and that remains our focus.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더해 양국 간 직접 충돌이 일단락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 금리가 하락했고 주요 통화들과 비교한 달러 가치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흔들렸지만 양국 충돌보다는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 등 다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나 빠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한 반면 다우 지수는 올랐습니다. The market is really just contending with the reality of higher for longer. As the data has come in, as the macro data has come in more strong. 브리핑에 나선 미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도 대이란 공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이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메릴랜드 고등학교 재학생 18세 알렉스 예 씨가
학교 내 대형 총격 사건을 벌이기 위해 129페이지짜리 문서를 발견해 그가 다수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예 씨와 같은 지역 정신과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친구가 그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그의 학교 내 대규모 총격 사건이 곧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 씨는 해당 글은 범행 계획이 아닌 자신이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그림과 문서를 통해서 대규모 총격 사건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용의자가 벌일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상세히 써 있었고 범죄를 또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또 학교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타깃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유명해지고 싶다고 써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씨가 재학 중이던 학교의 상담사는 지난 2022년 말과 2023년 초 예 씨가 자신에게 웃으며 학교에 대량 총격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어 당시 예 씨가 우튼 고등학교와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총격을 가하고 싶다며 그가 재학했던 초등학교는 레이크우드 초등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 따르면 예 씨는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예 씨는 2022년 12월 학교 총격 위협, 살인, 자살 충동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2023년에는 살인 충동으로 존스 홉킨스 소아병동에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현재 체포된 예 씨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구금된 상태로 6월 3일 예정돼 있는 재판까지 보석 없이 구금될 전망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존 맥카티 검사는 대규모 총격 사건 범행 계획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편의점을 돌며 즉석 복권을 강탈해온 2인조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복권의 당첨금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주 편의점 44곳을 돌며 2달간 즉석 복권을 훔쳐온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첨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즉석 복권만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들이 입은 피해는 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용의자들은 훔친 즉석 복권이 당첨되면서 9만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으며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을 불법 점거해오던 세입자가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다 결국 법정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 소재한 더글라스톤 주택을 불법 점거, 일명 스쿼팅해온 브래드 플로레스가 퇴거를 요청한 집 소유주인 랜더 부부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잔과 조셉 랜더 부부는 200만 달러짜리 해당 주택을 작년에 구입했지만 집 계약을 마친 후에도 불법 거주해 있던 플로레스가 버티며 떠나지 않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불법 점거인 플로레스는 해당 집의 전 주인의 간병인으로 일주일에 3,000달러를 받으며 함께 머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무르며 떠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이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랜더 부부는 플로렌스가 해당 주택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합법적인 계약서도 없지만 그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권리 절차에 맞게 주택법원으로 소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현행 뉴욕시 세입자 권리법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불법 점거했더라도 해당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 함부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주자가 집에서 버티고 지내는 동안 랜더 부부는 수천 달러의 공과금과 모든 주택 유지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에 출석한 플로렌스는 변호사 없이 심리에 참석했고 이후 파산 신청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랜더 부부가 플로렌스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주택에서 떠나도록 14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안을 거부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라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니어 권익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에 따르면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셜연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생활비 조정률에 따라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2.6%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평균 45달러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생활비 조정률은 매년 3분기 도시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셰넌 벤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 이사는 월 45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구매력 감소, 재정 불확실성 증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57명 중 71%가 올해 소셜연금 인상률보다 실제 생활비 인상률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월 지출이 185달러 이상 증가한 시니어가 43%에 달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상금을 사용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조정은 매년 3분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가 활용한 지수가 2월 기준인 만큼 실제 지수는 변동될 여지가 있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역시 인상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하면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음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들어 시간당 20달러까지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칼리노우스키 에퀴티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음료 가격은 이달 들어 최대 8%나 올랐습니다. 웬디스는 8%, 치폴레는 7.5%, 스타벅스는 7%, 타코벨과 인앤아웃은 3%, 버거킹은 2%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가장 많은 체인을 거느린 맥도날드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얻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객들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별로는 감원과 폐업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조사 결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에 상당량의 농약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59개 품목의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을 검사한 결과 전체 품목의 20%에서 위험 수준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농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과일과 채소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블루베리와 딸기, 수박 등 과일류, 피망과 감자, 고추와 케일 등 야채류에서 농약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냉동이나 캔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미생물 전문가들은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성인이 하루 1회 미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산부나 어린이는 유기농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부품 결함으로 3,8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된 2024년형 테슬라 사이버트럭 3,878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속페달 관련 부품이 제자리에서 이탈해
의도하지 않았던 가속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아직까지 해당 부품에 관련해 접수된 사고 사례는 없었고 현재 생산 중인 모델에는 신규 부품이 장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구매자들에게 가속 페달 부품을 무상 교체해 줄 방침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척 슈머 다수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사퇴하고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척 슈머는 미국 다수당, 상원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1인자입니다.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서울하고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예. 미국의 의원들 대표단을 이끌고서 서울에 있을 때 10월 7일이었어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부인도 같이 가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3월 초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너무 부패했고 너무 독재를 했고 너무 강한 우파의 이념성을 가지고 20년간을 독재를 하니까 네. 이게 엉망이 됐다. 예. 미국의 정치에서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은 나에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난 100% 이스라엘 유태인이고 100% 미국 시민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2달간 준비했던 연설을 한 게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번 선거에 이게 활화산처럼 변수로 다 계속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전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제 척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결국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정치인 중에 지난 한 5, 60년 동안 유태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유권자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미국 시민사회 여론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된다라는 찰스 슈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 되게 어려운데 찰스 슈머의 발언이 아직까지 성과를 내고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장은 되게 좀 어정쩡합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이 전쟁을 그만하고 팔레스타인도 생명이다. 공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바이든으로부터 위협을 가하고 지지를 포기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랜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민주당의 지지층 또 반전 시위를 외치는 사람들 또 MZ 세대로 표현되는 젊은 청년층들 또 앞서서 저희가 정치 다이제스트에서 계속 언급했던 어떤 지지 후보 없음에 표하는 이런 성향까지 바이든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SNS에 능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데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죠. 공존, 공생, 평화, 인권, 보건, 빈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는 왜 미국이 지독하게 이스라엘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진 겁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변하지 않는 우파의 목소리는 아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 뿌리가 같다. 아랍은 그거랑 결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정말 보면요. 외교 안보는 미국 선거 전에 영향이 크질 않았어요. 단 중동의 분쟁은 전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의 결이 다른 또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나오고 있죠. 이란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선거판에 활활 불이 타기 시작한다. 굉장히 민감하게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정말 보장받을 수 없는 민감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불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14일서부터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4가지 형사 기소 중에 한 가지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은 캠프의 절반 이상이 후보가 있어야만 하는 재판에 출석해야 되거든요. 있어야만 되는 맨하탄으로 플로리다로부터 옮겨올 정도로 성매매, 네. 성매매한 대상자는 그 대상인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입막음을 하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자기 돈으로 입막음을 하는 돈을 안 주고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거, 문서를 조작해서 이게 기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형사 기소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 요것만 가지고서도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재판의 결론이 유죄가 나오면 나는 트럼프 지지해서 그 표를 거두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트럼프가 맞닥뜨린 선거판에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변수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